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도체 참 대단한 효자 수출 품목입니다. 반도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야기할 정도로 반도체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어마어마한 수출을 일궈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992억 달러나 달성을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수출 극성기라고 이야기했던 2018년 1262억 달러거든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수년 동안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수출을 할 수 없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이대로 가면 수출이 보세요. 예. 반도체가 올해도 펄펄 나를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629억 달러에 거쳤습니다.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 오니까 극성기 이루었어요. 1267억 달러. 그러다가 2019년에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더니 다시 2020년에 992억 달러로 역대급으로 또 성장을 했어요. 왜 반도체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바로 언택트 이코노미예요. 언택트 이코노미가 핵심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 하면서 전 세계는 집콕으로 빠져들었거든요. 집콕으로 빠져드니까 쓰는 게 뭐예요? 전자기기예요. 전자기기. 디스플레이예요. TV예요. TV. 컴퓨터고 휴대폰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반도체가 완전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기록을. 물론 2018년에 비하면 적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거의 역대급 수준이라는 거. 역대급 수준. 참 대단하죠. 그렇게 삼성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반도체는 쭉쭉 올라간다는 게 신기하죠. 그죠? 예. 수출도 이 반도체가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12월 수출이 엄청납니다. 514억 달러까지 갔어요. 514억 달러. 야, 이거는요 거의 역대급입니다. 이게 전년과 비교해도 12.6% 상승한 거고요.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출액입니다. 12월 기준으로는. 월별로 보면 역대 6번째 기록이에요. 예. 2018년 11월 이후 최대 실적이니까. 앞으로 수출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수출이 완전히 꼬그라졌었거든요. 그게 2020년 12월에 514억 달러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기업을 때려잡더라도요. 기업은 어떻게 하든 살라고 발부동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인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은요. 바로 이 수출이라는 그런 결실로 맺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지난 4월만 하더라도요. 마이너스 25.6%였어요. 25.6%. 5월에 마이너스 23.8%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성장의 기로에 올라선 거죠. 성장의 기로에. 지난 9월에 처음으로 7.2% 성장하더니 12월에는 4.1%, 12월에는 12.6%나 성장하는 기함을 토해냈습니다. 그만큼 난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반도체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다른 어떤 때보다가 월별 수출액이 최고액이었습니다. 21억 1천만 달러까지 수출했으니까요. 여기다 무선 통신기기 5년 2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증가율이 39.8%였습니다. 39.8%. 야, 일반 기계도 많이 팔았어요. 일반 기계도. 최대 실적냈습니다. 47억 5천만 달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7개 지역 수출 시장 다 괜찮아요. 그중에 4대 시장을 볼까요? 4대 시장. 4대 시장 중국 3.3% 올랐고요. 미국 16.6% 올랐습니다. 유럽 26.4% 올랐고요. 아세안 19.6%가 올랐습니다. 전부 다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 그야말로 희망의 창가를 부르는 거죠. 희망의 창가를. 게다가 신산업도 등장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산업. 바이오 헬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2차 전지야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2차 전지야. 이번에 75억 1천만 달러 수출하면서요. 5년 연속 연간 최고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헬스라는 새로운 게 발굴이 됐습니다. 올해 첫 1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기함을 토하고 있고요. 난리도 아니죠. 여기에다가 점점 하나씩 또 발굴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친환경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업인들의 노력이 지금 결실을 점점 맺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문재인 정부가 기업 죽이기 기업 죽이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업 질식법 만들어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작년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미중 무역 충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보다는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세력 죽이기가 아마 더 크게 작용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수출이 그야말로 박살났어요. 작년 1년 동안 단 한 번도 플러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플러스를 낸 적이 없어요. 재작년 2019년입니다. 2019년 한 번도 플러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떨어졌어. 심지어 6월부터는 보세요. 마이너스 13.8%예요. 7월에도 마이너스 11.1%고요. 9월에도 마이너스 11.7%예요. 10월에는 14.8%까지 떨어질 정도로 2019년에. 그러면 2020년에 이게 기저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저효과가. 그죠? 일반적으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수출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도 많이 늘어나 보이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또 떨어졌어요. 이 말의 뜻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2019년은 수출이 박살이 났고 2020년은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만큼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19란 놈이 박살을 냈다.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 수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예측해 봐야죠. 2021년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2021년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리스크가 1번이에요. 정부 리스크.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업 규제법만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으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미중 충돌 또 일어날 겁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누가 됐든 간에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싸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국은 우리 기업들 보러 동맹국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우리 수출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우리가 수출 의존도를 보면요. 중국의 의존도가 25%입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한 14% 정도 돼요. 13.5에서 15%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15%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 제재에 너네도 동참해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하나 또 거기에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환율이에요. 환율 최근에 1100도 깨졌죠. 이게 여러분 원화 가치가 10% 오르면 쉽게 말하면 환율이 10% 떨어지면요. 우리 총 수출은 3.4% 감소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우리한테는 위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죠. 지금 19년도 떨어지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요. 2019년 떨어지고 2020년 떨어졌으니까 올해 2021년은 이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상승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대비하면 올해 수출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5.4% 떨어졌습니다. 12월이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러나 12월은 밀어내기 수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지점에다 미리 수출하는 거예요. 내년에 팔 거 미리 수출하는 거죠. 밀어내기 수출도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출은요. 쪼그라드는 거 사실이에요. 마이너스 5.4% 쪼그라들었으니까 많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결국 기업들에게는 힘들게 했고요. 그 기업들의 힘든 속에서도 기업들은 선전을 했다.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인들은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다. 발바닥이 불어터도록 전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